자, 이번 영상은 의문문 만들기 총정리예요.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간에 의문문, 부정문 만들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의문문, 부정문은 영상별로 따로따로 따박따박 할 거예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첫걸음이 바로 의문문, 부정문 만들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의문문 만들기 상세하게 영상별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시기 좋도록 따박따박 사안별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반 동사는 금수저다, 인구가 많아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금수저다, 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 직접 하지 않고 집사, 심부름꾼이 대신 한다 그랬죠. 의문문을 만들 때, 부정문을 만들 때, 도치문, 강조문 등을 만들 때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심부름꾼들이 일을 합니다. 일반 동사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의 집사, 심부름꾼은 3명이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do. 그러니까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도 do, 얘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d. 요놈도 집사, 심부름꾼이에요. did.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do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did. 얘는요, 과거 시제일 때 의문문, 부정문 만들기 등을 전담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치문, 강조문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does.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공부하셨던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일반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그랬죠.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3단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단현 현상이 일어날 때는 do가 아니고 does가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보니까 일반 동사는 금수저, 귀족이 맞는 거예요. 집사가 3명이나 있어. 평상시에는 do, 얘가 일을 다 하고 과거형일 때는 did, 얘가 일을 다 하고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얘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꾼 1명을 두고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부잣집이 운전기사도 있고 가사도우미도 있고 정원사도 있듯이 각 상황별로 그 일을 처리할 집사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do, did, doe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문문, 부정문 이런 거 공부하기 전에 영어의 큰 원칙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 원칙은 제가 여태껏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도 이게 적용이 되긴 하는데 영어에는 특히나 이게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가 뭐냐면 한 가지 사건에는 부재리,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한 가지 사건을 저질러서 벌을 받았으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하거나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요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사회 과목, 특히 정치, 경제 부분에서 요 부분이 나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오는 원칙이거든요. 특히 형법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형법이라는 거는 범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각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 그것을 정의한 것이 바로 형법이죠. 근데 형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번 죄를 짓고 벌을 받았으면 똑같은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이냐면 이걸 적용시키지 않으면 국민들 그 어느 누구도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가 잡혔어요. 절도죄로 잡힌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꽉 다잡고 새롭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오더니 몇 년 전에 절도죄 저지르셨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절도죄를 다시 처벌해야겠어요.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아니 저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갑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이 사람은 또다시 도둑질 한 번 한 거 가지고 벌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또 감옥에 1년 있다 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또다시 열심히 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 10년 전쯤에 절도죄 저지른 적 있죠? 네, 갑시다. 이러면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도둑질 한 번 한 거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중복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법률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평온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형법의 대원칙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한 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칙은요, 일상생활에서도 꼭 지켜지는 게 좋아요. 남편이 비상금을 감춰놨다가 들켰어요.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도 비상금 감췄다가 들킨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비상금 감췄다가 들키고 나서 마님께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겠죠. 너는 도대체 이 돈 갖고 뭘 하려 그랬냐? 왜 나한테 숨기고 돈을 따로 감추냐? 왜 딴 주머니를 차냐?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상금 다 뺏기고 6개월 동안 용돈 삭감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벌을 다 받은 거지. 돈도 뺏겼고 용돈 삭감도 6개월간 당했으니까 처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자꾸 마님이 이 얘기 꺼내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비상금 감췄다가 나한테 들켰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또 어디다 감췄냐? 비상금 또 감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갑자기 또 기분 나쁘니까 석 달간 용돈 삭감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비상금 한 번 감췄다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평생을 들들들들 볶이는 거예요. 이러면 살 수가 없겠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지난 일에 대해서는 들추지 않는 게 좋아요. 지난 일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타협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오락실을 갔다가 들켜가지고 혼이 났어요. 그렇게 혼이 나고 두 손 들고 30분 동안 방 안에 서 있었어요. 혼이 났으니까 처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후에도 아이가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혼낼 일이 조금만 생기면 또 얘기를 꺼내는 거죠. 야, 너는 5년 전에 엄마 몰래 오락실 갔다가 들켰어? 안 들켰어? 이렇게 아이가 클 때까지, 최소한 대학교 갈 때까지 뻑하면 아이 혼낼 때마다 오락실 이야기 꺼냅니다. 이렇게 한번 혼난 걸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면은 아이가 엄마를 신임하지 않게 돼요. 이거는 형법에서도 금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거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죠. 인간관계 나빠집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처벌을 받았으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상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언어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똑같은 것이 2번 표현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특히 영어는 이게 굉장히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영어의 한 문장에서 과거형이 표시가 됐으면 다시 과거형을 표시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3인칭 단수 표현을 했으면 다시 중복 표현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영어에서도 아주 정확하고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의문문, 부정문, 도치문, 강조문 등에서 두루두루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말의 의문문은 뒤에 보통 까 이렇게 붙이면 돼요. 까만 붙이면 됩니다. 집에 가십니까? 이게 맛있습니까? 이렇게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영어의 의문문은 어떤 동사가 쓰였느냐에 따라서 의문문 만드는 방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게 비동사 의문문이었어요. 비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동사가 있는 경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라 이랬어요. He is in the room. 그는 방에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는 방에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들 때 이 문장에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 보셔야 돼요. 자, 비동사 is가 쓰였네. 아, 비동사가 쓰인 문장이구나.
그럼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꾸면 되겠네. Is he in the room?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쓰여진 의문문이에요. 조동사는 동사가 할 일을 도와주는 애기 때문에 동사가 하는 일을 대신 해준다 그랬어요. 아이고 동사님 뭘 직접 움직이세요. 제가 조동사잖아요. 동사님 하시는 거 제가 대신 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계세요. 이게 조동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He can share his room.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그는 그의 방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의 방을 나눠 쓸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조동사 can 얘가 들어갔네요. 자, 조동사가 들어갔으면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텐데 이 동사 원형이 비동사가 오든 일반 동사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의문문을 만들 때 이 조동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지가 동사 대신에 앞으로 뿅 나가요. 그래서 Can he share his room?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비동사가 있는 경우, 둘째, 조동사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이미 배우신 거예요. 비동사가 있는 경우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라. 그리고 어떤 문장에 조동사가 있는 경우 동사는 건드리지 않는다. 동사 대신 일해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경우 조동사를 주어와 위치를 바꿔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동사가 있어? 주어랑 위치 바꿔. 조동사가 있어? 그러면 동사 가만두고 주어랑 조동사 위치 바꿔. 그러면 의문문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쓰인 경우 어떻게 의문문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좋아한다. 동사에 like 요놈이 쓰였죠. 쟤는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야. 그러면 일반 동사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교환하는 게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비동사도 그랬고 조동사도 그랬어요. 그래서 like you it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일반 동사는 귀족이잖아. 재벌이잖아.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집사시키면 됩니다. 야, 가서 의문문 만들어. 집사 네가 대신 가.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갖고 넷플릭스 볼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때 집사는 명령을 받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는 대신에 그 자리에 하인 do가 가게 되는 거예요. Do you like it?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바로 해보시면 일반 동사가 쓰였어? 그러면은 얘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지 않는구나. 하인을 시키는구나. 즉 do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You liked it. You liked it. 너는 그것을 좋아했었어. 역시 동사에 liked 얘가 쓰였어요. 근데 과거형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의문문을 만든다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liked you it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일반 동사는 이렇게 안 한다고. 집사 보냅니다. 야, 나 넷플릭스 봐야 되니까 집사 너 가서 의문문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do가 가지 않아요. 상황별로 집사가 다 있기 때문에 알맞은 집사가 가는 거예요. liked 일반 동사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do의 과거형인 did 얘가 가는 거예요. 과거형 전담 집사 did. 그래서 did you liked it 이렇게 써봤더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어요. 집사가 의문문도 만들고 did 시제도 과거형으로 표현을 잘했어요. 그런데 시제가 한번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liked 이렇게 두 번 과거형으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를 두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과거형이 앞에서 표현이 됐잖아요. did 앞에서 표현이 됐으니까 다시 표현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면 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d you like it 이렇게 써주셔야 맞아요. 이해되셨죠? 하나 더 볼까요? She likes it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때 like 뒤에 왜 s가 붙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주어가 3인칭 she 그 다음에 단수 she 그랬으니까 한 명이겠죠.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like, 현재예요. 이렇게 3인칭 단수 현재, 즉 줄여서 3단현, 요게 적용이 되면 일반 동사 뒤에 s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저때 like 뒤에 s가 붙은 거는 3인칭 단수 현재 요게 적용이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일반적으로 의문문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likes, she, it 요렇게 하려 그랬는데 역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 동사는요 촌스럽게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일반 동사는요 비동사나 조동사를 보면서 엄청 비웃어요. 이건 마치 부자들이 이런 독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마트에 직접 가는구나. 와, 마트에 직접 가는 사람도 있네. 나는 마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우리 가사 도우미가 맨날 장을 다 봐오거든. 와, 마트는 어떤 곳일까? 재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마트를 직접 가. 서민들처럼 집사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집사를 보내려 그럽니다. 그런데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또 전담하는 집사가 있어요. 보통 때는 do, 얘가 움직이고 과거형일 때는 did, 얘가 움직이지만 3인칭 단수 현재가 적용이 될 때는 does, 얘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es she likes it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 요것도 틀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틀릴까? 그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does가 있으니까 의문문도 만들었고 3인칭 단수인 것도 표시를 했어요. 3인칭 단수인 거 표시했으니까 두 번 표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특히 영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정말 엄격하게 지켜진다 그랬죠. does 3인칭 단수 표시했으니까 like 뒤에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를 또 표시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표시하는 거예요. 과거형 한 번만 표시하고 3인칭 단수 한 번만 표시하는 겁니다. 요거는 앞으로 배우시게 될 부정문, 도치문, 강조문에서도 계속 적용이 될 거니까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likes는 원래대로 즉 동사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사가 왔으니까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죠? 그래서 does she like it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는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샥 바꿔요. Is she okay? 이렇게. Can you swim? 이렇게.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일반 동사는 귀족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집사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 집사 3명 누구누구였어요? 평상시에는 do, 과거형일 때는 did,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얘네들이 움직인다 그랬죠. 동사님 가만히 계세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꿨을 때 동사님의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했어요. Did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했었어?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 did 과거형이 표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like 여기에서 또 과거형 표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표시하는 거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똑같은 짓 두 번 하지 않는다. 똑같은 처벌 두 번 하지 않는다. Does she like it? 이렇게 3인칭 단수라 그래서 like 뒤에 또 s 붙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Does 얘가 의문문도 만들고 3인칭 단수인 것도 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ke 얘 뒤에 s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Does she like it?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신 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기는요.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부정문, 도치문, 강조문 등등에서 계속 적용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정문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비동사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조동사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의 경우 부정문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 집안이 모두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끝이에요.